심사위원이 알려주는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이 영상만 보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독학으로도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원패스의 장소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던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필기책이 드디어 2024년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수험서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이론들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모두 다 외우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다른 수험서들과는 다르게 메이크업 원패스 필기책은 딱 일주일만 공부해도 합격하실 수 있도록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만 쏙쏙 골라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보관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은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니 메이크업 원패스 필기책과 함께 열공하세요. 오늘은 메이크업 필기시험 내용 중 인조 속눈썹 연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조 속눈썹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요즘은 결혼식이나 프로필 촬영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인조 속눈썹을 붙이거나 속눈썹 연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조 속눈썹은 눈을 더욱 크고 또렷해 보이도록 해줍니다. 인조 속눈썹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스트립 래쉬, 인디비주얼 래쉬, 연장용 래쉬입니다. 그럼 먼저 스트립 래쉬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트립 래쉬는 눈 모양으로 휘어진 띠에 인조 속눈썹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화장품 가게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이죠. 이런 스트립 래쉬는 길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눈 길이에 맞춰서 잘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속눈썹의 길이나 모양, 색상 등이 다른 래쉬 종류에 비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메이크업 이미지에 맞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연예인 속눈썹이라고도 하는 인디비주얼 래쉬는 인조 속눈썹이 한 가닥 혹은 두세 가닥이 한 올을 이루는 형태로 본래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임으로써 보다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용 래쉬는 가모에 글루를 묻혀 본래 속눈썹에 한 올 한 올 연장해 붙이는 형태인데요. 다양한 컬과 길이가 있으며 관리 방법에 따라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 가능합니다. 스트립 래쉬와 인디비주얼 래쉬 그리고 연장용 래쉬의 각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상황별 인조 속눈썹의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결혼식과 같은 행사에서 사용할 법한 진하고 화려한 인조 속눈썹을 붙인다면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서 어색하겠죠? 또한 무대 공연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붙이는 자연스러운 인조 속눈썹을 붙인다면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조 속눈썹은 상황별로 디자인을 다르게 선택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상황별 인조 속눈썹의 디자인은 대표적으로 기본, 결혼 및 파티용, 무대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기본 디자인은 10에서 11mm 정도의 자연스러운 길이감으로 본래 속눈썹의 볼륨이나 길이가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며 데일리 메이크업이나 방송 촬영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길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티 및 결혼용 디자인입니다. 파티나 결혼식과 같은 행사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속눈썹은 기본 디자인보다 좀 더 진하고 길이가 긴데요. 일반적으로 한복을 입을 땐 10에서 11mm 내외, 드레스를 입을 땐 12mm 내외의 길이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대 분장용 디자인입니다.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의 무대에서 사용하는 속눈썹은 무대와 관객들과의 거리상 멀리서도 배우의 눈이 또렷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15에서 16mm 정도 길이의 진한 속눈썹이 사용됩니다. 시험에서는 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속눈썹 길이에 대해 자주 출제되는 편이니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립 래쉬와 인디비주얼 래쉬의 부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속눈썹 부착에 필요한 핀셋이나 속눈썹 가위 등의 도구를 소독해 줍니다. 그 다음 뷰러를 사용해 본래 속눈썹을 뿌리 부분부터 속눈썹 끝부분까지 3, 4회 정도 나눠 C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속눈썹 가위를 사용해서 인조 속눈썹을 눈 길이에 맞춰 잘라준 뒤 인조 속눈썹의 뿌리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이때 접착제는 도포 직후보다 반쯤 말랐을 때 붙이는 것이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접착제 도포 후 15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속눈썹을 붙일 때는 눈 앞머리는 3에서 5mm 정도 띄운 지점부터 눈 중앙, 눈 꼬리 순으로 인조 속눈썹을 부착해줍니다. 그 다음 면봉을 사용해 부착 부위를 지그시 눌러준 뒤 마스카라를 덧발라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속눈썹을 다 붙이고 난 뒤 만약 부착 부위에 접착제가 하얗게 남아있는 경우엔 아이라인을 덧발라 접착제가 보이지 않도록 수정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조 속눈썹을 제거할 때에는 눈꼬리에서 눈 앞머리 쪽 방향으로 천천히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연장용 래쉬 부착 방법과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속눈썹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속눈썹 연장 도구에는 가모, 글루, 글루 리무버, 글루판, 플레이트판, 전처리젤, 핀셋, 아이패치, 스킨테이프, 펜브러쉬, 속눈썹 브러쉬, 마이크로 면봉, 우드 스파츌라, 소독제, 헤어 터번 등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모의 경우 천연모와 합성모로 나뉘는데요. 천연모는 인모나 동물의 털을 가공해 만든 것으로 자연스러우면서 밀착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 합성모는 부드럽고 탄성이 좋으며 광택과 컬의 지속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모는 컬과 굵기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J컬의 경우 20도 각도의 매우 완만한 컬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며 내추럴이나 시크 이미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JC컬의 경우 30도 각도의 컬로 J컬과 C컬의 중간 느낌으로 시크 이미지에 적합하며 또렷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어 동양인 눈매에 가장 어울린다고 할 수 있으며, C컬의 경우 45도 각도로 드라마틱한 볼륨 효과를 주기 때문에 눈매가 볼륨감과 생기가 있어 보이며 큐티 이미지에 적합합니다. CC컬의 경우 90도 정도의 각도로 굉장히 풍성한 볼륨감과 화려한 컬링감으로 큐티 이미지에 적합하며 좀 더 인위적이고 화려한 눈매를 연출할 때 사용하며, L컬은 눈꺼풀이 두꺼운 눈매에 적합한 컬로 뷰러를 한 듯한 각도를 연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형태의 가모보다 글루 접착 부분이 길기 때문에 유지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모의 굵기는 0.1부터 0.25mm까지 4가지 굵기가 대표적인데요. 0.1mm 굵기의 경우 마스카라를 2번 덧바른 정도의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속눈썹 컬이 자연스럽게 연출됩니다. 0.15mm 굵기의 경우 마스카라를 3번 덧바른 정도의 느낌으로 보다 또렷한 눈매 연출이 가능해서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0.2mm 굵기의 경우 마스카라를 4번 덧바른 정도의 느낌으로 화려한 눈매 연출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0.25mm 굵기의 경우 약간 두꺼운 감이 있어 인위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굵기의 가모와 섞어서 포인트를 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글루는 가모를 붙이기 위한 접착제로서 반드시 캐시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에는 글루를 흔들어서 침전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글루를 사용하실 때에는 글루판에 소량씩 떨어뜨린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글루 리무버에는 젤 타입, 액상 타입, 크림 타입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모를 제거하거나 글루판에 글루를 닦아낼 때 사용합니다. 글루 리무버의 경우 위생을 위해 개봉 후 2개월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글루판은 글루를 덜어낼 때 사용하며, 플레이트판은 필요한 가모를 사용할 만큼 길이별로 부착할 수 있는 판으로 가모를 길이별로 한 줄씩 붙여서 세팅해서 사용합니다. 전처리제는 가모를 부착하기 전 속눈썹의 노폐물과 유분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가모의 접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속눈썹 연장에 사용되는 핀셋에는 일자 핀셋과 곡자 핀셋이 있으며 둘 다 가모를 잡을 때 사용됩니다. 아이패치는 속눈썹이 잘 보이도록 해서 시술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핀셋이나 글루가 눈 주위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킨 테이프는 아래 속눈썹을 고정해서 속눈썹 연장 시 윗 속눈썹과 아래 속눈썹이 달라붙는 걸 방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용 3M 테이프나 코팅 테이프를 주로 사용하며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접착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펜브러쉬는 시술 전후 눈 주위의 잔여물을 제거할 때 사용하며 마이크로 면봉은 일반 면봉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 전처리제나 글루 리무버에 다루는 섬세한 작업에 사용합니다. 우드 스파츌라는 전처리제나 글루 리무버 사용 시 속눈썹 밑에 받치고 사용하며 우드 스파츌라와 마이크로 면봉 모두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셔야 합니다. 소독제는 속눈썹 연장 도구 및 손을 소독할 때 사용하며 헤어 터번은 고객의 피부에 손이 닿거나 흐트러진 머리카락에 글루가 묻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속눈썹 연장 시 필요한 도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속눈썹 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눈썹 연장은 준비 단계, 시술 단계, 마무리 단계 이렇게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시술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작용에 대해 미리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속눈썹 연장 시 눈시림이나 안구 건조증, 점막 붓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술 전 반드시 안내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속눈썹 연장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준비한 뒤 도구와 손을 소독합니다. 그 다음 고객의 머리에 헤어 터번을 두르고 아이패치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연장에 사용할 가모를 플레이트판에 길이별로 부착해서 준비한 뒤 글루판에는 글루를 떨어뜨려 준비합니다. 이때 글루는 공기 중에 노출되며 굳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덜어내지 마시고 한 방울씩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면봉을 전처리제를 묻혀서 속눈썹 뿌리에서 끝부분 방향으로 닦아내줍니다. 이때 반드시 우드 스파츌라를 속눈썹 밑에 받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가모의 3분의 1 지점을 핀셋으로 잡아 한 가닥씩 떼어냅니다. 그 다음 가모를 45도 각도로 잡고 가모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글루를 붙입니다. 이때 핀셋을 양손에 각각 쥐고 두 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 손으로는 속눈썹을 가르고 한 손으로는 가모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기준점 5가닥을 먼저 부착한 뒤 기준점 사이사이를 붙여나가며 반드시 속눈썹 뿌리에서 1.5에서 2mm 정도를 띄운 뒤 부착해주세요. 또한 눈 앞머리 부분 2-3가닥은 부착하지 않아야 하며 핀셋 끝부분이 눈을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모를 다 붙였으며 글루가 건조되었는지 확인한 뒤 속눈썹 빗으로 속눈썹을 가지런히 정리해줍니다. 그 다음 아이패치를 떼어낸 뒤 완성된 모습을 고객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스킨 테이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끝이 뾰족하지 않은 핀셋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윗 속눈썹과 아래 속눈썹이 붙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고객에게 이물감이나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 후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고객에게 안내해야 할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주의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후 6시간 동안은 세안을 금지할 것, 오일 프리 타입의 클렌징 제품을 사용할 것, 시술 후 4주 뒤에는 리터치가 필요하다는 것, 가모 제거 시 손으로 떼어내지 말고 전문가에게 시술 받도록 권장할 것. 이번에는 연장된 속눈썹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장된 속눈썹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 탈락이 되기 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제거하는 이유는 부착된 속눈썹 디자인이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착된 속눈썹이 거의 탈락해서 지저분해 보이거나 또는 시술 후 이물감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를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시술 도구와 재료를 준비한 뒤 도구와 손을 소독합니다. 그 다음 고객의 머리에 헤어 터번을 두르고 아이패치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아래 속눈썹 위에 화성솜을 올려준 뒤 크림 타입의 리무버를 마이크로 면봉에 묻혀 감호 접착면 전체에 발라준 뒤 5분간 방치합니다. 이때 점막에 리무버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5분이 지났으면 마이크로 브러쉬로 감호의 뿌리 부분에서 끝부분으로 쓸어내서 감호를 제거하고 감호가 모두 제거되었으면 마른 화장솜으로 속눈썹을 닦아낸 뒤 정제수를 묻힌 화장솜으로 다시 한번 닦아 남아있는 리무버를 모두 닦아내줍니다. 리무버가 깨끗하게 모두 제거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 마무리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조 속눈썹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풀어볼까요? 인디비주얼 래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번 부착 후엔 관리 방법에 따라 2-4주 정도 지속 가능하다. 2번, 한 가닥 혹은 두세 가닥이 한 올을 이룬다. 3번, 자연스러운 이미지 연출 시 적합하다. 4번,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여 속눈썹을 풍성하게 만든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2-4주 동안 지속 가능한 속눈썹은 글루를 사용해 연장하는 연장용 래쉬입니다. 부드럽고 탄성이 좋으며 컬의 지속력과 광택이 우수한 감호의 종류는 1번 스트립 래쉬, 2번 인모, 3번 천연모, 4번 실크모.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합성모라고도 불리는 실크모는 부드럽고 탄성이 좋으며 광택과 컬의 지속력이 우수합니다. 내추럴 디자인의 속눈썹을 연출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길이는 1번 8에서 9mm 내외, 2번 10에서 11mm 내외, 3번 12에서 14mm 내외, 4번 15에서 16mm 내외.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내추럴 디자인에서는 10에서 11mm 정도의 길이가 적합합니다. 속눈썹 연장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마이크로 브러쉬는 일반 면봉보다 작은 사이즈로 섬세한 작업에 용이하다. 2번 아이패치는 속눈썹이 잘 보이게 해 시술을 용이하게 한다. 3번 글루 리무버는 개봉 후 냉장 보관 시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4번 글루는 반드시 켈시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글루 리무버는 위생을 위해 개봉 후 2개월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속눈썹 연장 작업 시 감호를 부착하기 전에 사용해 속눈썹의 지속력과 접착력을 높여주는 것은 1번 전처리젤, 2번 글루, 3번 글루 리무버, 4번 스킨 테이프.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전처리젤은 감호를 부착하기 전 속눈썹의 노폐물과 유분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며 감호의 접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속눈썹 연장용 감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10에서 12mm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2번 8mm 감호는 눈 앞머리나 끝부분에 주로 사용한다. 3번 L컬은 눈꺼풀이 두꺼운 눈매에 적합하다. 4번 화려한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는 0.15mm 굵기의 감호를 사용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할 때에는 0.2mm 정도 굵기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속눈썹 연장 시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호는 45도 각도로 잡고 3분의 1 지점까지 글루를 묻힌다. 2번
가모에 글루를 묻힐 때 글루판에서 양 조절을 해서 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번. 테이프 제거 시에는 눈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천천히 제거한다. 4번. 눈꼬리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중앙에는 사이드 포인트를 연출하면 시크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스킨 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끝이 뾰족하지 않은 핀셋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속눈썹 연장의 준비 단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의 머리에 헤어 터번을 감싸 고정시킨다. 2번. 아이 패치는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번. 전처리제는 속눈썹에 적당량을 떨어뜨린 뒤 속눈썹 뿌리에서 끝부분 방향으로 닦아낸다. 4번. 글루는 필요한 양만큼 글루판에 덜어서 사용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전처리제는 속눈썹에 직접 도포하면 안 되며 마이크로 면봉에 전처리제를 묻혀서 속눈썹 뿌리에서 끝부분 방향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뷰티 원패스 영상과 메이크업 원패스 필기책으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독학으로도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국가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